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중주를 연출한 변여빈이고요. 연말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다 기뻐하고 막 기대하고 축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시기가 되면은 죽음에 대한 그런 소식들도 많이 들었고, 사실 죽음은 되게 평범한 일이지만 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 죽음을 사람들이 대할 때 위로를 해주게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위로를 받고 싶은지, 또 언제 받고 싶은지, 그런 것들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 편하자고 위로를 쉽게 건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게 되게 불가능한 일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어떤 위로를 해야 되는 게 맞을지 좀 고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삼중주를 쓰게 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일이기보다는 어쨌든 주변에서 시킨 일이고, 심지어는 그게 그 아이가 학교에서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실이나 부재를 겪고 있는 그 친구에 대한 학교에서의 좀 관례적인 위로 차원에서 삼중주를 시켰다고 저는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게 되게 제가 느꼈던 사람들이 사람을 위로하는 되게 쉬운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었어요. 좀 반장이 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공적이면서도 사적인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 간에 되게 사적인 관계에서도 그런 선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윤이라는 친구는 어쨌든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더 그런 공과 사의 중간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빨래가 우윤이의 집에 막 늘어져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천이 막 늘어진 이미지가 사람을 되게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 인물을 대변해주는 이미지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런 형태감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는 게 흑백이라고 생각을 해서 흑백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 모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게 사람의 뒷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 바로 앞에서 이제 우윤이가 리코더를 불러줬을 때 걔가 울기도 했고, 그 경주라는 그 다른 친구는 알지 못하는 둘만의 어떤 시간이 잠깐 있었을 거고, 그 시간을 겪고 나서 다시 집에서 나왔을 때 그 인물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객들이 그 아이가 뭐를 느꼈을지를 영화 끝난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일상을 살다가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뒷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었고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다들 거의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리딩을 막 로케이션 구조에 맞춰서 집에 가구 배치해놓고 연극처럼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되게 이거를 컷을 나누지 않고 찍으면 훨씬 더 연기적으로 좀 더 잘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만족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해서 사람과 사람이 엮이면서 인연이 이어지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좀 더 그 관계를 성의 있고 관심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저런 여성 캐릭터는 이제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구적이고 주체성이 전혀 없는 그런 캐릭터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되게 주체적인 것처럼 나왔던 캐릭터가 이야기의 끝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특정 직업인처럼 그려지던 여성들의 그런 모습으로 회귀되는 그런 영화를 볼 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평범한 여성 캐릭터를 많이 보고 싶은데, 그 평범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보면 정말 이해되는 그런 평범한 모습이 있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좀 많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한테는 어쨌든 이런 과정이 다 공부처럼 느껴지고, 또 진짜 몇 달 뒤면 이제 졸업을 하는데, 졸업 전에 제가 삼중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때 작업을 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게 그런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더 좋은 작품들 많이 상영해 주시면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살사맛 잡채를 연출한 김연주라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진짜 오래 옛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엄마 역할에 대한 그런 헌신적인 것들이 되게 많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엄마라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엄마의 이름으로서 살아왔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포함 딸 셋에 엄마 이렇게 4명이서 구성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엄마가 항상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여태 헌신하는 모습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엄마에 대한 역할에 더 생각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맛있으면 됐지, 뭐 어떻게 됐든 맛있으면 됐지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었고 엄마는 뭐든 처음이 중요하다, 기본부터 이렇게 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가족에서도 저는 이제 한 명 한 명보다 우리 가족 전체 구성원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근데 우리 엄마는 각자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잡채였고 엄마가 또 잡채를 굉장히 맛있게 하시고 이래서 그 음식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뭔가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뭔가 엄마는 그 여성으로서의 나의 애티튜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늦게 들어오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이런 결국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리타분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상관이 어떻게 있냐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것들 딸의 모습들이 가장 크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있다 보니까 각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항상 자신의 딸의 역할로서 자신에게 뭔가의 그런 애정도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을 항상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 저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갈등도 많았었고 이제 현주가 마지막에 혼자 잡채 만들다가 엄마가 나왔을 때 하는 말과 현주가 그때 폭발해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전 그 장면이 가장 좋은 게 사실 거기서 말하는 대사가 엄마는 초등학생 때도 내가 중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나를 신경 한 번도 안 써줬잖아. 왜 결혼할 때까지 그래?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결혼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족들에서 나온 대사들이었고 그걸로 있어서 저희 언니들과 엄마가 봤을 때 뭔가 뭉클했던 감정들이 있었나 봐요.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자신의 그런 뭔가 정체성? 여성 그냥 여자로서의 엄마? 그냥 이름 엄마? 그런 엄마로서의 역할보다는 뭔가 우리 셋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뭔가 이제 일을 하고 그런 모습에 항상 충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이제 속상한 마음이 약간 있었고 그런 대사들이 저는 이제 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제 그 찍어야 될 시간에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촬영이 좀 밀리게 됐는데 그 장이 7일장이어서 그날에만 열리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는 되게 시골이어서 3시면 문을 닫아요. 그 시장이. 그래가지고 급박하게 찍어야 됐던 그 상황들도 되게 그때 와서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었고 그리고 그 시장 한복판에서 춤을 추는 오민혜 선배님도 되게 굉장히 멋있다고 많이 느껴졌고 엄마 역할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역할로서 이제 묶이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딸 아들이 아니더라도 학생으로서의 역할 이런 역할로서의 묶이는 것보다 그냥 자신을 찾아가는 사회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고 그 역할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냥 서로를 사람으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성에 국한된 문제보다는 결국 성적인 이렇게 나누는 거에 있어서가 저는 문제가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성적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그냥 그 캐릭터 인물에 대한 특성, 그 인물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집중과 이해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독립영화에 여성이 주체적인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뭔가 남성에 국한되어 있던 그런 영화들이 아닌 뭔가 여러 가지의 인물들과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이 주체적인 그런 영화들을
이제 언니네 영화관에서 많이 이렇게 상영을 해주면 사람들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려니의 연출을 맡은 원아라이고요. 저는 이제 30이 되기 전에는 뭔가 제 삶에 어떤 방향성이 잡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었고 막상 30이 되니까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나이가 주는 압박이 있다라는 걸 제가 그때서 좀 깨달으면서 뭔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새엄마한테는 저는 어떤 미안함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를 먼저 떠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새엄마한테서 새로운 인연이 이제 찾아오니까 그러면 뭔가 내가 여기에서 좀 비켜놔줘야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있었을 거고 아버지한테는 저는 어떤 일말에 기대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아빠가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 어쩌면 좀 이제는 아빠랑 같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아빠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지은은 아빠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마음을 많이 주는 거 그게 아빠가 나한테 했던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종의 한편으로는 계속 아빠가 보고 싶고 뭔가 그립고 새엄마한테는 뭔가 자신과 아빠를 만나지 않았으면 좀 더 인생이 편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지은은 거기에서 좀 오는 괴로움도 있지 않았을까? 뭔가 삶에서 그러려니 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나이가 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릴 때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은에게는 내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삶이 지금 남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근데 내가 그거를 비참하다라고 느끼는 순간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될 것 같으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좀 더 나을 수 있어 라고 계속 지은은 뭔가 그러려니 하면서 나아가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마가 이제 삼계탕 끓여줄 때도 사실은 그게 되게 고마운 마음인데 그거를 지은은 온전히 고맙다고 말을 못하고 퉁명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은이 살면서 감정을 계속 닫고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마음속으로 항상 엄마라고 생각하고 너무 사랑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자기와 떨어지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하숙을 향한 그런 애정이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장면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삼계탕 먹는 씬이거든요. 그 둘의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관심 그게 전혀 다르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만 두 분이 너무 그런 것들을 잘 살려주셨고 그래서 찍으면서도 굉장히 좀 행복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촬영을 하는데 태풍이 온다라고 그때 그래서 스태프들이 내일은 절대 찍을 수 없다. 오늘 다 찍어야 된다. 너무 강력했었어요. 그때. 다행히도 그 다음날 그 태풍이 오진 않았지만 저희가 이미 원주를 자정 전에 떠나려고 막 노력하고 막 이랬던 상황이라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 많은 순간들 굉장히 초라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다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또는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말자. 왜냐면 사실 계속 아빠를 찾아가는데 아빠는 항상 TV 속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은은 한 번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좀 멈춰서서 내 주변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좀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그냥 사람으로서 더 많은 곳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성의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그 이야기 안에서 뭔가 독립된 주체로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은 매력 있는 여성 캐릭터들을 영화 안에서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도 계속 그런 인물들을 이야기 안에서 써내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먼저 그러려니를 통해서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내 삶을 잘 버티고 또 잘 꾸려나가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내일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시스터즈 필름에 너무 감사드린 게 이렇게 영화를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을 저희가 한 데서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도 관객으로서도 계속 이렇게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